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10년 정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10년째 또 같은 사람하고 살기도 좀 웃으시는 분은 그나마 결혼 생활이 괜찮고 아무 표정을 못 지으시는 분은 더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웃음은 제일 나쁜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일을 10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똑같은 회사를 10년 다니는 것 같아요. 똑같은 회사를 10년 다니고, 근데 이제 저는 세보니까 똑같은 일이 이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악 전공하고 시립합창단 6개월 딱 다니고 이제 첫 직장이었는데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하는 일을 20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멋쩍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요?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아닌데요. 지금 막 이렇게 자연스럽나요? 편안해 보시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약간 자연스러운 것이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네. 근데 유튜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편하게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옷은 신경 썼습니다. 아까 계속 난냉구랑 반바지 입고 있다가 또 신경 썼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지금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열정으로 막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어떤 권태가 왔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뭐 이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람의 주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생이 3단계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정기. 되게 막 열정적인 때가 있대요. 그 일을 해보고 싶고 막 그거 생각하면 막 이렇게 심장도 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한대요. 그거는 이제 희망이 불러일으킨 착각인데요. 그 열정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그게 사람에 대한 열정이든 어떤 분야에 대한 열정이든 물건에 대한 설레임이든 대부분은 꺾이거나 사라졌거나 연해졌거나 그러면은 이제 열정이 되게 강한 사람일수록 권태가 되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뭐 사람에게도 별로 연연하지 않고, 뭐 물건에게도 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야 요즘 패션 트렌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덥냐 춥냐, 야 추우니까 긴팔 좀 꺼내라, 더우니까 반팔 꺼내라. 이러면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야 요즘 트렌드가 뭐야, 야 요즘에 누가 그런 거 입냐, 요즘 그런 거 안 입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야 뭐 이런 거 요즘에 누가 그런 거 안 매, 그거 보이스카웃이야, 그 옛날에 아람단이구만, 뭐 해양소년단. 이런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거 하나 하는데도 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스트레스도 되고, 그리고 별로 사는 것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또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 나는 그걸 원해.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좋은 이름으로 말하면 비전, 청사진, 나의 삶의 5년 이후가 10년 이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좀 기질적으로 명확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언제 봄이 오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 때라고 하네요. 아, 내가 한 말을 들어봐야 되겠어. 그럼 인간은 언제 말을 들어보려고 하냐면 그거를 선생님이 원하시는 표현대로 한다면 10년이 가난할 때 말을 들어보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할 때. 근데 상대적으로 인간은 돈이 없어서 마음이 되게 퍽퍽할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거만해서 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선물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지. 근데 보통 그거는 고난 다음에 오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괭이 같은 걸로 마음을 되게 막 이렇게 찍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캠핑카를 두고 캠핑카에서 잘 때가 있는데요. 이제 캠핑카를 이렇게 뒤에 바퀴가 있고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게 있는데요. 이게 너무 언덕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삽으로 깎아야지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그 화산이 터져서 생긴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돌이 너무 많아요, 흙 안에. 그래서 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에서도 안 해봤는데 곡괭이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 마음도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 마음은 삽으로 훅 이렇게 파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 안에는 돌들이 박혀 있는 땅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돌이 박혀 있는 마음의 땅이 나쁘냐? 제가 보기엔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더 견고하거든요. 작은 돌이 계속 박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엔 괜찮은데 식물이 자라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이고 제한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사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업은요, 마음 여린 사람들 제가 보기엔 못하거든요. 네. 이 사람 상황 봐주고 저 사람 상황 봐주고 제가 보기엔 사업 힘들어요. 그리고 여린 사람이 사업을 잘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저는. 마음이 여린 사람들, 너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이용을 잘 당하죠. 근데 그런 마음의 땅을 가진 경우에는 뭐 사업도 그 위로 잘 올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사업이 잘 된다고 반드시 그 마음이 풍요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곡괭이로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곡괭이질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곡괭이질을, 그걸 우리는 기경이라고 하거든요. 땅을 갈아서 엎으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갈아서 엎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복해서. 그리고는 이제 로타리라는 걸 쳐요. 이렇게 이걸로 탁탁탁탁탁탁 쳐가지고요.
그 땅을 부드럽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농사를 좀 해보니까. 그러면서 되게 농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인생 학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일하면서. 근데 정말 최악은 뭐냐면 마음을 이렇게 꽃갱이로 막 팠는데 여전히 씨가 뿌려질 수 없는 상황에 인간의 마음에 이르는 게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파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씨가 뿌리기가 좋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씨도 못 들어오고 그냥 곡괭이로 마음만 파진 상태가 최악이라는 거죠. 네.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는 진심이었다는 뜻이래요. 제가 이 내용을 어떤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인스타 대문에서 제가 봤는데 뭐 어떤 분 대문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면 힘들 이유도 없고 정확한 목표가 없었으면 안 된다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가 정확할수록 이제 그 전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를 막 달리게 했는데 그걸 이루고 나서 또는 대부분은 이루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그 권태로운 그럼 권태로우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눈동자가 딱 이렇게 조리개가 탁 모아지지 않고 근육도 너무 많이 풀어져 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네. 일을 안 했는데 피곤하고 뭔가 이제 그런 삶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돈이 있는데도 뭐 그렇게 뭐 막 여러분 돈 쓰는 맛도요 취향이 있어야 돈이 쓰는 맛이 생기거든요. 취향이 저희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쓰는 맛이 없어요. 뭐 안경 하나에도 어떤 계보가 있고 옷에도 계보. 지금 여러분 계보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없죠, 여러분. 아니면 제가 모르는 계보. 그럴 수 있거나 뭔가 쓰레빠에도 계보가 있고 세상에 다 그런 계보가 있더라고요. 카메라에도 계보가 있고 저 조명 장치에도 계보가 있고 그러니까 알아야 재밌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알고 싶은 게 없는 거죠. 내 취향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될 걸 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빼 빠지게 일해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간 거예요. 어디에 그냥 구경, 보상으로.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제일 피곤하고 그러고는 피곤하다 피곤해. 충전하러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러 돌아온 날 너무 피곤해. 왜요? 이제 구경했으니까 이제 구경 여기도 이것도 구경해야 되고 또 맛집도 가야 되고 또 처먹는 것도 찍어가지고 또 자랑도 해서 또 이거 좋아요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이거 막 아유 피곤하다 아유 피곤해 피곤해.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명확한 그게 있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생기는 피곤함과 좀 뭔가 근본적인 그 피곤함이 있잖아요. 뭔가 물이 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권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태가 이제 너무 젊은 날에는 잘 안 오는 것 같고요. 네. 진심을 갖고 살아본 사람들, 네. 진정함으로 일해본 사람들, 그게 인간관계든 일이든 그러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권태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절망이 불러일으킨 착각인데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무의식을 갖게 된대요. 아, 이게 계속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재미없는 거 진짜. 아, 이건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데. 네, 이렇게. 근데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권태 또한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둘 다. 그러면 이제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단계래요. 되게 성숙한 삶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되게 불꽃처럼 열정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불꽃은 계속 타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러면 각각의 상황이 뭐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한 질문만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학술지 네이처라고 아세요? 이제 거기에다 할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로 할 거거든요. 영어로 돼가지고 제가 그것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는 우주에 이런 약간 절대 시간 같은 이렇게 그게 위로나 옆으로나 되게 이렇게 평면적인 순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어떤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해요.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어떤 분야를 5년, 10년, 20년 또 때로는 나이를 우리가 젊은 세대들보다 먹었으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길이나 삶의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남한테 컨설팅을 하든 교육을 하든 그렇게 하거든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든 아니면 뭐 주변에 누구한테 야, 뭐 언니는 뭐 안 해본 것 같아? 뭐 언니 그렇게 해보셨죠, 선생님? 안 해봤어요? 우리 동생. 아, 동생이 그래요? 바로 밑에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한테 그렇게 해요? 식구들한테?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그거 안 해본 것 같아? 다 해봤어, 나. 누구 뭐 연애 안 해봤니? 다 해봤어. 나 살인 빼고 다 해봤잖아, 나 정말. 어? 나 다 해봤다니까. 그리고 뭐 뭔가 이뤄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뭘 되게 노력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서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내가 딱 보니까 너 지금 2단계거든? 근데 너 이렇게 이게 있어. 응? 그러니까 제가 강연자를 레슨하는 과정을 좀 그렇게 레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삶도 그렇게. 근데 그거는 우주로 보면 되게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약간 우주가 어떤 개념이냐면, 인생이 어떤 개념이냐면 되게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서 있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얘가 여기 있고 얘는 이 장면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의 행성에는 각각의 시간대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눈이 좀 뭔 소리를 하나, 드디어 어떤 교를 만드나 라고 생각하는, 모르겠네, 뭐 이렇게 생각인데, 자,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태양계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만 해도 너무 크니까 지구 지금 한반도에 사는 사람하고 호주에 사는 사람하고 뭐가 나죠? 시차. 그렇죠. 시차가 나죠. 그러니까 우주에 절대 시간이 있을 수가 지금 과학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 과학 얘기가 아니라 인생 얘기예요. 자,
우주에는 이 절대적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주에 절대적 시간이 있다고 해도 저희 인간이 너무 제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절대적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저희 인간이 너무 제한적 존재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긴 거리를 벗어나 버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시차가 생겨버려요. 근데 전에는 제가 그거를 절대적으로 말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라고 포장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경우에는 내가 너무 좀 오버했고 오해했고 좀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너무 좀 독재적이었구나,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근데 또 그런 부모가 있고 또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고 또 그런 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게 틀렸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게 초기에 발전하는 데는 그 방식이 좀 유용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모든 사람의 시간대를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추진력이 좀 없어요. 사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한 인물이나 어떤 한 사상으로 모든 시간대를 통합해버려요. 그러면 처음엔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 근데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해요. 그게 개인이든 사회든. 그 회사도 겉보기에는 되게 성장을 했어. 그 집도 겉보기엔 좋은 일이 겁나 많아요. 애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남편도 돈을 잘 벌고 와이프도 되게 뭔가 화려하고. 근데 안을 열어보면 그 성장에 비해서 성숙이 없고 견고함, 단단함이 없고, 두 번째는 외부에다가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고. 왜요? 서로의 그 시간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그러니까 열정과 권태와 성숙, 이 말에 대해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질문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서로 어우러질 뿐이지, 어떤 한 선생이든 한 누구든, 우리나라는 자꾸 고론주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그래서 한국 교회, 자꾸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게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건 종교 얘기가 아니라, 종교가 이제 대한민국을 되게 반영해 주는 게 종교, 그 중에 약간 개신교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교회가 대형화된 교회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설교를 되게 잘하는 어떤 그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만 대부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 삶도 정신세계도 뭔가 처음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그거를 쭉 하는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좋고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더 성숙해지려면 제가 보기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질문하는 사람의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쁜 리더들은 그들이 주체성을 갖길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곤한 거야. 내가 뭘 이렇게 헤쳐먹기가. 자꾸 대가리가 커지니까 그건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건 저런 거 같은데? 이러면은 또 이렇게 헤쳐먹어야 되는데 헤쳐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눈을 뜨고 귀를 뜨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건 종교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고 문화로 막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야 그렇게 하면 언제 일하냐? 이러고 성과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이 조금 더 이상적 개인과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모든 이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는 사실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절대 시간으로 딱 잡아서 가고,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추진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각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거나 선생 입장이거나 선배 입장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그게 돼야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과 뭐 우리의 파트너들과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 공간을 내줄 수 있거든요. 야, 내가 단독적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리더나 부모나 선생이나 그 사람들이 먼저 그걸 알고 내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진짜 보기 흉해져요. 그걸 먼저 팔로워들이 알잖아요. 그럼 이제 리더한테 엄마 지금 우주에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고 김창호 강사님이 얘기했어. 근데 엄마는 너무 자기 절대적이야.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 그 말에 완전 동의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2년이 어디 갔죠? 저 배우고 와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찌랄찌랄 바짝바짝 대들고 그냥 그 사람이 엄마한테 눈을 뜨고 이렇게 대들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 와서 더 싸움 나고 쫑 나고 이제 그러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리더나 부모나 선배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먼저 그걸 알고 팔로들한테 열어줘야지 그게 되게 모습이 보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건강하고 성숙된 삶으로 가는 제가 보기엔 그런 밑에 바닥에 깔린 이 생각들과 사상들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삶에.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단 하나 같아요. 저희의 각자의 이 우주의 시간이 너무나 유한적이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요? 전문가에게. 그리고 돈 주고 전문가를 파트타임으로 사든 풀타임으로 사든 고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국이 처음 의회를 이루고 거기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했냐고 그랬더니 그 기도하려고 하면 목사님을 불러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검색보다는 사색. 네. 제가 이 문구를 검색하다 발견했네요. 야, 이런 삶의 역설이 있나요? 이 문구를 사색하다 알아낸 게 아니에요. 검색하다 발견했어요. 아, 대단한데.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검색이 나쁜 게 아니라 검색은 사색을 할 컨텐츠를 잡기 위해서 유용한 것이지 검색이 검색으로만 끝나거나 사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검색하는 것은 자기 시간을 다 깎아먹는 거겠죠. 근데 사색이 훨씬 주도적이거든요. 물론 검색은 검색한 것을 사색하면
역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주인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검색으로만 계속 끝나고 사색 없는, 실험 없는 검색은 진짜 자기 인생을, 시간을 깎아먹는 최악의 경우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검색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은 정보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정보를 보고, 왜냐하면 그 정보를 보고 검색하느라 사색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무언가에게 막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아마 SF 영화나 뭐 그런 영화로 만든, 판타지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어둠의 세력이 인간을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뭐 때리고 뭐 이런 걸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삶을 갉아먹게 하는 뭔가 그런 느낌? 뭐 그게 이제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은 어떻게 할 때 나오냐면, 질문은 어떻게 할 때 나오죠? 맞아요. 궁금해야 나오는 게 질문이고요. 주도적이어야 나오는 게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 나오는 게 질문이고. 그래서 질문이 각자의 시간대에 조금 더 맞춰지는 것 같아요.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